51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1쪽 주택 용어요. 자, 주택의 분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또다시 단독, 다중, 그리고 다가구, 그 다음에 공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좀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있고요, 연립 있고요, 다세대 있고요, 기숙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구분은 하실게요.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다. 근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이제 구분 소유권 등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구분 등기라고 하게 돼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단독주택이고요,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구분 등기가 돼 있고 구분 소유 판매가 가능하면 공동주택이고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단독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단독주택에서 또 단독, 그다음에 공간, 기숙사 이런 것들은 그냥 분류만 하실 줄 알면 되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요 역순으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시험 한번 보세요. 이건 다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일단 그 아파트부터 갈게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그 다음에 다가구, 그 다음에 다중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층수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 그래요.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 이하예요. 4개층 이하. 다가구와 다중이 이름 이쁘죠? 다중이. 이건 3개층 이하입니다. 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이렇게 3층과 3개층은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3계층과 3층은 다른 말입니다. 3계층과 3층은 다른 말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이거 다 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 4계층 이하일 때는 연립과 다세대, 3계층 이하일 때는 뭐 다가구와 다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는 면적 없이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하고요. 연립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660제곱미터 같으면 이제 한 200평 정도 되거든요. 한동 면적이.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가구. 그럼 다가구는 다세대하고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건 공통점이죠. 몇 개층? 4개층, 3개층 이걸로 구분하는 거고요. 다중에는 330제곱미터에 100평 정도 되죠. 그럼 뭐 공부하시는 방법은 자, 시간 보세요. 요까지가 공동주택이거든요. 요까지가 공동주택. 요건 공동주택. 밑에 2개는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은 절대로 층수가 몇 개층을 넘을 수가 없냐면 4개층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다가구하고 다중이 있는데 둘 다 몇 개층? 3개층이 되는 거고요. 4개층부터는 전부 다 뭐 연립, 다세대나 아니면 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아파트는 면적은 있고요, 없고요. 그래서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5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이 한 다음에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얘기할 때는 5, 4, 4, 3, 3이에요. 뭐요? 5, 4, 4, 3, 4. 면적은요, 일단 없고요. 660이 3번 나와요. 660, 660, 660 한 다음에 마지막에 330. 그리고 이하 초과 이거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연립만 초과예요. 연립만 뭐?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에 한 다음에 5, 4, 4, 3, 3. 없고 660, 660, 660, 330. 초과,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공부를 좀 하시면 좋으냐면 여기서만 있는 말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만 있는 말. 자, 5계층은요 아파트서만 있어요. 다른 데서는 5계층이 안 떠. 그래서 5계층 보이면 무조건 뭐? 아파트. 다른 것도 있으면 무조건 X. 따라해보세요. 초과는 연립에만 있어요. 나머지는 초과가 없어요. 따라서요. 330. 330은 우리 다중이한테만 있어요. 330은 우리 다중이한테만 330이 떠요. 그래서 제가 물으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초과는 어디서만 뜨고요? 연립. 5계층은요? 아파트. 330은 다중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330 다중이, 초과 연립, 5계층 아파트. 근데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로 한번 와보실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여기 이제 3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니까 101호가 있네요. 여기 201호가 있고요. 301호가 있어요. 여기 101호가 있고요. 201호가 있고요. 301호가 있어요. 근데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우리 660제곱미터 이하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세대가 있었고요. 다세대가 있었고요. 다가구가 있었어요. 근데 다세대는 몇 개층 이하였냐면 4개층 이하고요. 다가구는 3개층 이하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구분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4개층 이하라고 했잖아요. 4개층 이하에는 3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요. 아까 3개층 이하라고 했잖아요. 3계층에는 3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거든요. 그럼 둘 다 3계층일 때는요. 사실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때 나와야 될 게 짜증나고 나와야 될 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무슨 주택이요? 그러면 구분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빌라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201호만 사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호당 거래가 가능해요. 구분 등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던 201호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못 사와요. 201호를. 그래요? 그럼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야 돼요. 한 동 전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올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 투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호당 거래는 안 돼요. 한 동 전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요. 우리가 빌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주로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당 거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라서 구분 등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1001호, 뭐 1201호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공동주택이라서 그렇고 단독주택은 그 일반 단독주택처럼 전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지 호당 거래가 불가능한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누가 여러분들한테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라고 물으면 다세대는 여러 세대가 살고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살 걸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중개업자가 다세대와 다가구는 다세대는 여러 세대와 살고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살고 그러면 세대와 가구는 차이점이 뭔데 그러면 모르겠네.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세대는 무슨 주택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잘 모르면 호당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201호만 살 수 있으면 공동주택인 다세대고요. 201호만 살 수가 없으면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 주택을 단독과 공동으로 분류한 다음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는데 아파트는 5계층, 다세대는 4계층 이하, 연립은 4계층 이하의 660초가구요. 다 세대는요 4계층 이하의 660 이하, 다 가구는요 3계층 이하의 660 이하, 다 중위는요 3계층 이하의 330제곱미터 이하, 330 다중이 초과 연립, 5계층은 아파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교재 가셔서 51쪽에 단독주택 4개를 일단 묶어는 봐요. 단독주택 4개 뭐 있어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렇게 4개 있죠. 예. 공동주택은 뭐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개 묶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말이 나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도부터 실시된 주택인데 뭐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원룸형도 있고 단지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끝에 보니까 300세대 미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300세대 동그라미 해주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일 때만 얘기합니다. 300세대라는 표현을 좀 기억하세요. 그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밑에 보니까 길잡이 문제 나옵니까? 네, 제가 2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답 불러드려도 체크하지 않는 거예요. 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 유형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공동주택은 뭐 있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정답 몇 번? 다중이가 답이 많이 되더라고. 다중이가. 다중이는 단독주택이거든요. 답 몇 번? 4번. 한 장 넘기시면 2번 문제예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답이 잘못됐어요. 일단 답은 잘못됐으니까 좀 이따 문제 풀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뭐가 떴어요? 330. 330은 우리 다중이. 답은 몇 번? 2번. 2번인데 답이 3번으로 돼 있죠? 예, 요거 답 2번으로 수정 좀 해주세요. 정답 2번. 2번 문제 정답 2번입니다. 예, 3번 돼 있는 거 잘못돼 있는 거예요. 정답 2번으로 각각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3번 문제.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런 말 있죠. 예. 근데 1번에 보니까 뭐가 떴어요? 연립. 연립은 뭐가 떠야 돼? 초가 떠야 되잖아. 초가 떴어 안 떴어? 보지도 마세요.
눈길도 주지 마세요, 이거. 그리고 2번, 3번, 4번을 묶어보아요. 2번, 3번, 4번을 묶어보았나요? 2번에 330 보이죠? 3번에 330 보이죠? 4번에도 330 보이죠? 330은 우리 다중이한테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다 틀린 거예요. 답은 몇 번? 4번이고요. 자, 다 다중이가 답이네, 씨. 아까도 다중이 답이고, 여기 다중이 답이고, 다중이 답이네, 씨. 5번에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나옵니까? 몇 세대? 300세대, 350세대 아니라 그랬어요. 300세대.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한 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진도를 좀 더 나가려고 했었는데 오후에 또 이렇게 2만 원 행복 특강도 있고 해서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한번 꺼내보세요. 자료 꺼내주시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필하고요. 연필하고 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없는 분들은 그냥 밑줄만 그어두셔도 돼요. 자. 자료 찾았습니까? 예. 자, 자료 제목이 틀린 기출지문 정리입니다. 그럼 얘들은 다 맞아요? 다 틀렸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냐면 틀린 부분을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걸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1번을 읽어볼게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자, 보고 계십니까 지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을 의미한다. OX. 당연히 X지. 틀린 지문이니까. 앞에 거 두 개. 생산 요소하고 자산의 밑줄이 들어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생산 요소와 자산은 무슨 개념이라서? 경제적 개념이라서. 밑줄 긋지 않았던 뒤에 공간하고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 맞죠? 예. 앞에 거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예. 2번. 토지는 생산지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아니다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니다는 아니에요. 예. 3번. 저 끝에 한번 가보세요. 3번 저 끝에. 토지와 독립한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저 그러면 첫 번째 건물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걸 밑줄 그으면 안 되지. 아니 저기 토지와 독립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밑줄 그으면 안 되는데. 다른 거 풀고 있어요? 그건 밑줄 그으면 안 돼, 이거는. 토지와 독립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맞는 건데. 지워요.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워. 다 지워졌네. 찝찝해. 아무튼, 자, 읽을게요. 건물은 독립한 게 맞죠? 건원에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독립이 맞죠? 소유권 보존 등에 대한 임목도 맞죠?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도 맞아요? 국어는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국어에다가만 밑줄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요거는 토지와 독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됐나요? 예. 4번에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 다 있죠. 부동산에다 밑줄을 그어야죠. 부동산이 아니라 뭐니까? 동산이니까. 5번, 요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답 나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지목을 유지라고 한다. 이거요. 국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지에다 밑줄을 그어야지. 얘는 유지가 아니고 뭐다? 국어니까. 그 밑에 진짜 유명한 게 나오는데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이란 말이 나옵니까? 여기 상호간이란 말이 뜨면 제일 끝에 가보세요. 이거 이행지 아니고 그래서 이행지에다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거 이행지가 틀린 말이에요. 상환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후보지입니다. 예. 7번. 건부지 가격은 건부간가에 의해서 건부간가가 무슨 말인지 알죠? 건부지가 비싸다 싸다? 싸다 그 말이잖아. 그럼 건부지 가격은 건부간가 때문에 낮은 가격보다 높게를 밑줄을 그어야 되겠네. 높게가 틀렸네요. 예. 그 밑에 낮이는 필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는데 낮이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 낮이가 아니고 공지고 설사 낮이라 하더라도 계속 밑줄 그었습니다. 지목이 대로 설정된 밑줄 그으세요. 지목이 대로 설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이 말은 낮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낮이 밑줄 그었습니까? 예. 혹시 낮이라 하더라도 낮이가 지목이 대로 설정될 필요도 없으니까 밑줄 그은 게 낮이 밑줄 그으셨고 지목이 대로 설정되는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9번.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쉰다는 말이 있죠. 공지 아니고 그렇지. 휴한지입니다. 휴한지. 공한지는 뭔 공한지야. 참 진짜 놀고 있네 진짜. 이거 저기 휴한지입니다. 휴한지. 휴 나와야 돼요. 쉬는 땅 휴한지입니다. 예. 그리고 10번.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란 말이 있습니까? 이거 법지죠. 예. 그래서 빈지를 밑줄 그으시면 되지. 빈지 아닙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11번은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해버렸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거는 포락지예요. 빈지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은요. 12번은 문제가 이상하네. 참 환장하겠네 진짜. 12번은 앞에다가 다가구 주택은 이라고 좀 추가해 주세요. 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바꿔서 내드릴게요. 다가구 주택은 이라고 씁니다. 쓴 다음에 그 다가구 주택을 밑줄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3계층 이하는 몰라도 330은 다중이거든요. 다가구 주택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요?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13번부터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밑줄을 그으세요. 지하 공간에 밑줄 그으세요. 요거요. 지하 공간 아니고 공중 공간이에요. 무슨 공간이라고? 공중. 특히 그 옆에 보시면 개발권 이전 제도 보이십니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보이십니까? 요거 공중 공간입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14번은요. 제일 끝에 인정된다에 밑줄을 그으세요. 광업권은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못해요. 15번은 어디다 밑줄 그었냐면요. 첫 번째 줄 끝에 소유권 부여 있습니까?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소유권 부여가 아니고 개발권 부여예요. 무슨 권 부여? 소유권 부여에 밑줄 그었습니까? 예. 16번은요. 제일 끝에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에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TDR 제도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예. 2장의 부동산 특성 이것도 지금 풀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1번에 개별성, 이질성에 밑줄 그으셔요. 개별성, 이질성.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이유는 부동성이나 인접성 때문이에요. 부동성이나 인접성 때문이지 개별성, 이질성 때문이 아니에요. 개별성, 이질성 밑줄 그었습니까? 예. 2번에는요. 부증성이란 말을 찾아서 밑줄 그으세요. 임장활동은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이에요. 예. 3번은요. 영속성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영속성. 부동성 때문에 국제화돼요. 무슨 성? 부동성. 4번 부동성에 밑줄 그으시고요. 5번도 부동성에 밑줄 그으세요. 4번, 5번 둘 다 영속성입니다. 4번 부동성, 5번 부동성 밑줄 그었습니까? 둘 다 영속성. 6번은요. 개별성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요거는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7번은요. 부증성의 예외란 말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부증성의 예외. 예외가 없거든요. 예외가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8번은요. 용도적 공급이란 말이 나옵니까? 용도적 공급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게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무슨 공급이요? 물리적 공급이요. 9번은요. 부증성이란 말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부증성. 요거 영속성 때문입니다. 무슨 성? 영속성. 10번은요.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 해야 됩니다. 무슨 적? 집약적. 조방적에 밑줄 그으셔야 되고요. 11번은 개별성에 밑줄 하시고요. 요거 영속성 때문입니다. 영속성. 12번은 영속성에 밑줄 하시고요. 요거 개별성 때문입니다. 결국 11번과 12번은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음 주에 부동산의 특성 들어서 수업을 할 건데 수업 들으시면 잘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뒷장을 보시면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 경제론 숙제 보이십니까? 제가 읽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과 풀어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는 거 아니고요. 형광펜 한번 꺼내보세요. 싫어? 내 집에 간다? 싫어. 형광펜 꺼내보세요. 형광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빌려주려고 그래 내가. 손 들어봐. 아이, 빌려주는 거예요? 예. 교재 페이지 18쪽부터 갑니다. 자, 형광펜 하시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형광펜 하지 말고요. 오늘 했던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형광펜 처리하면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좋죠? 예. 18쪽에 가로 1번에 부동산학의 정의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 종합응용과학이란 말의 형광펜. 종합응용과학.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그림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림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오른쪽 귀퉁이 제일 끝에 오른쪽 상단부에 종합응용과학이 있죠. 그 밑에 복합개념의 형광펜 하시고 복합개념 밑에 무형, 그 밑에 유형, 그 옆에 법, 경, 기. 그럼 복합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뭐고요?
법경기.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기술은 유형.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 1번으로 가봐요.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 1번에 가시니까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종합의 형광펜. 한 장 넘기셔서 20쪽에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의 형광펜. 그 밑에 사회까지만 형광펜 하세요. 사회. 종합응용 사회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한 장 넘겨보세요. 22쪽. 페이지 확인합니다. 22쪽. 4번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있습니까? 예. 가로 1번에 효율성. 그 옆에 민간. 옆에 있습니다. 민간. 가로 2번에 형평성. 그 옆에 공공. 책을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그러니까 25쪽입니다. 25쪽 가시니까 6번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나옵니까? 가로 1번 제목 능률성. 한 줄 내려와서 소유활동. 그 옆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 그 줄 끝에 거래활동. 한 줄 내려와서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 오케이. 한 장 더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27쪽. 오른쪽 페이지 확인합니다. 27쪽에 가로 1번에 과학성 및 기술성 찾았습니까? 첫 번째 줄에 이론 측면. 그 옆에 과학성. 한 줄 내려와서 실무 측면. 그 옆에 기술성. 한 장 더 넘기실게요. 가로 5번을 찾습니다. 가로 5번. 가로 5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대인 활동.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 대물 활동.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 대물 활동. 어쩔 수 없다. 이제 가로 7번에 갑니다. 임장 활동 나옵니까? 예. 동그라미 1번에 부동성.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가로 9번에 공간 활동이라는 제목 옆에 3차원 공간. 공간 활동이라는 제목 옆에 3차원 공간. 책을 한 장을 넘기십니다. 31쪽. 페이지 확인합니다. 31쪽. 가로 1번 제목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찾았습니까? 거기서 복합 개념까지만.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복합 개념. 표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표안으로 들어가서 무형. 그 옆에 유형. 그 밑에 법, 경, 기. 기 옆에 물리적. 가로 안에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복합만. 복합. 그 옆에 가로 안에 부동산 활동. 얘는 부동산 활동할 때 개념이니까. 한 장 넘기셔서 제일 밑으로 가보세요. 32쪽 제일 밑에. 2번에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있습니까? 그 옆에 4개.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옆으로 가면서.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오른쪽 페이지 3번. 경제적 개념 있습니까? 옆에 5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생산재, 소비재, 상품. 그리고 3번에 지금 경제적 개념 형광펜 했죠?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가니까 소비재 있습니까? 소비재에서 두 줄 내려오셔서 당구장 표시, 토지. 그 옆에 생산요소, 생산재. 그 줄 끝에 소비재. 그럼 형광펜 한 가만 읽어볼게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뭐지만? 생산요소지만 소비재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4번으로 가시니까 법률적 개념 있습니까? 옆에 협의. 바로 옆에 광의. 협의, 광의. 가로 1번은 됐고 가로 2번에 광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준부동산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거 형광펜 준부동산. 책을 좀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36쪽이요. 36쪽에 가시니까 가로 3번 제목 토지정착물 보이십니까? 1번에 종속정착물은 됐고요. 동그라미 2번에 독립정착물만 형광펜. 동그라미 2번에 독립정착물. 동그라미 2번에 제목 독립정착물 형광펜 했습니까? 예, 지금 36쪽 보고 있습니다. 36쪽. 36쪽에 동그라미 2번에 독립정착물에 형광펜 했습니다. 자꾸 나와져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핵심 정리 나옵니까? 핵심 정리 4번으로 들어가 봐요. 핵심 정리 4번에 가서 임차인 정착물, 그 옆에 경작수확물, 그 옆에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 그 줄 제일 끝에 가서 가로 안에 있는 말 동산. 책을 좀 넘기십니다. 40쪽입니다. 40쪽에 가셔서 제목입니다. 보충학습 제목. 제가 읽을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28개 있습니까? 예, 지목 28개. 그리고 제가 지금도 부르는 거 형광펜 합니다. 8번 제목 대 한자까지. 9번 제목 공장용지. 16번 제목 제방. 18번 제목 국어.
19번 제목 유지, 25번 제목 종교용지. 형광펜 한 것들은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가로 1번에 택지가 보실 거예요. 택지 찾았습니까? 예, 첫 번째 줄에 건축이란 말만. 그 옆에 한 글자씩 주, 상, 공. 2번에 부지 찾았습니까? 예, 읽을게요.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건축용지 외에도 있습니까? 외에도만 형광펜. 외도란 말은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른쪽 페이지 가로 4번에 후보지와 이행지를 찾으셔서 제목 옆에 용도 전환 과정, 용도 전환 과정까지. 동그라미 1번에 후보지 찾았습니까? 첫 번째 줄 끝에 가서 상호간, 한 줄 내려와서 전환되고 있는. 동그라미 2번에 이행지는 두 번째 줄로 갑니다. 두 번째 줄에 가서 내에서 그 옆에 전환되고 있는. 동그라미 3번은 전환 후, 한 줄 내려와서 전환 전. 가로 5번에 필지 획지는 표 안으로 들어갑시다. 표 안으로 가서 필지 안에 지번, 그 옆에 등록 등기, 한 줄 내려와서 법적. 획지는 가격 수준, 한 줄 내려와서 경제적. 한 장 넘기십니다. 가로 6번에 대지하고 맹지 나옵니까? 예. 동그라미 1번은 됐고 동그라미 2번에 맹지라는 제목, 한 줄 내려와서 건축이 불가능. 가로 7번에 나지 제목 옆에 다 형광펜 밀어버리면 됩니다. 건물 X, 공법상 제하고 사법상 제약 X. 그리고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서 그 줄 끝에 지목이 대로 설정, 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목이 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목이 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보충학습으로 들어갑니다. 보충학습 1번 제목 건부감가 원칙까지. 2번 제목 건부 증가 예외. 그 줄 끝에 강화. 그 줄 끝에 강화. 규제가 강화되면 건부 증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로 9번으로 가서 공적 제한. 가로 9번으로 가서 공적 제한. 가로 10번으로 가서 방치. 가로 10번으로 가서 방치. 가로 11번에 첫 번째 글자 휴. 가로 11번에 첫 번째 글자 휴. 그 줄 끝에 쉬게 하는. 가로 12번에 첫 번째 글자 유. 그 옆에 놀리고 있는. 가로 1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법지로 찾아갑니다. 법지는 법적 소유권만. 법적 소유권. 2번에 빈지는요. 첫 번째 줄 끝에 가서 활용실익. 동그라미 2번은 첫 번째 줄 끝에 활용실익. 한 줄 내려와서 만족. 한 줄 더 내려와서 등록. 15번에 가서 고압선 아래. 15번에 가서 고압선 아래. 16번에 가서 논밭 등이 하천으로 변한. 논밭 등이 하천으로 변한. 책을 좀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51쪽. 주택의 용어입니다. 가로 1번에 단독주택 나옵니까? 예. 동그라미 2번에 다중주택. 제목. 동그라미 2번에 다중주택. 그 옆에 330제곱미터. 가로 2번에 공동주택 나옵니까? 예. 1번에 아파트. 그 옆에 5개층 이상. 동그라미 2번에 연립주택. 그 옆에 초가. 초가. 330은 뭐고요? 5개층 이상은요? 초가는요? 그 형광펜 넣으면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수업할 겁니다.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경제론, 그 유명한 수용급이론 들어갈 건데 다시 수업하는 방식 알려드립니다. 판서를 통해서 수업을 쭉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교재에다가 체크 표시하고 별 표시하고 뭐 이렇게 별 2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틀린 지문 정리해서 틀린 지문 밑줄 그어드리고 그다음에 형광펜까지 쳐드리고 집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복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3, 4절 수업 실력 향상에 상당히 좋은 수업이니까 여러분 숙제 있는 거 아세요? 예, 다음 주에 숙제 좀 해오세요. 예. 숙제 해오면 제가 말만 잘 들으면 계속 숙제 내드릴게요. 혹시 숙제를 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한 3주차 때나 4주차 때 숙제가 안 나갔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삐진 거예요. 내가 삐진 거예요. 숙제를 안 해오니까 숙제를 안 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숙제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그 유명한 수요 공급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